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썰이 공유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기는 이야기들 중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버전이 존재하며 독자의 상상력을 한층 자극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의 일입니다. 그때는 스마트폰이 지금처럼 대중화되지 않았고 친구들과 돌아다니는 게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학교 근처에서 놀다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큰 길로 돌아갔겠지만 그날은 왠지 익숙하지 않은 지름길로 가고 싶어졌습니다. 그 지름길은 오래된 주택가를 지나가는 좁은 골목길이었는데 가로등이 별로 없어 어두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가지 말자고 했지만 결국엔 호기심에 이끌려 저와 함께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길을 걸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작은 빈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집은 들어가는 입구에 녹슨 철문이 덜컹거리며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보니 철문 너머로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그 너머로 오래된 주택이 보였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도 면 여는 좋게 비어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흉물스러워 보였습니다. 당시엔 아직 젊고 혈기왕성한 저희는 무모하게도 그 집에 들어가 보려고 하였습니다. 마침 문도 잠겨있지 않아 쉽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내부는 외부의 인상처럼 상당히 낡고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가구들은 낡았고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렇게 오래돼 보이는 집임에도 이상하게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1층을 둘러보던 중 누군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그곳에 들어올 땐 겁이 나지 않았지만 막상 계단을 올라가려니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 앞에서 무서워 보이기 싫었기에 용기를 내어 계단을 한 걸음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 끝에 도달했을 때 저희는 긴 복도를 발견했습니다. 여러 개의 문들이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방의 문을 열어본 저는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방 한 구석에 오래된 거울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거울을 보자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친구 중 하나가 복도 끝에 있는 문이 반쯤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 그 방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안을 들여다본 그 순간 예상치 못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방 중앙에는 사람 형체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그 그림자는 마치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림자는 분명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압도적인 공포심에 휩싸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친구들도 저를 따라 뛰었고 저희는 그 집을 빠져나와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얼마를 달렸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큰 길까지 나와서야 멈추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 집에 다시 가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날의 공포는 쉽게 잊히지 않았고 특히 그 그림자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어 더욱 찝찝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친구들은 그 길로 가지 않았고 그 일은 저희에게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밤길을 걸을 때면 그 집과 그날의 일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 그림자는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했던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집과 그 그림자가 평생 제 기억 속에 남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허구의 창작물로 단순한 상상력에 근거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이 즐기고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썰들이 많이 게시되곤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현실에서 있을 법한 상황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더해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아래에는 그런 스타일의 공포 이야기를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려했지만 무언가 묘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다. 그 집은 몇십 년 전 어느 가족이 이사 온 후 모두 실종된 사건으로 유명했는데 그 이후로 집은 점점 허물어졌고 마을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 집을 탐험하는 것이 일종의 의식처럼 전해져 내려왔다. 그해 여름, 대학생인 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방학을 맞아 그 집을 탐험하러 가기로 했다. 당연히 몇몇 친구들은 반대했지만 호기심 많은 민수는 무시하고 탐험을 감행하기로 했다. 여름밤에 짙은 어둠 속 그들은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겨 출발했다. 그 집에 도착하니 낡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나뭇가지들이 부서져 있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 희미하게 들렸다.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낡은 바닥은 삐걱거렸고 벽에는 정체불명의 얼룩들이 곳곳에 남아있었다. 방 안을 둘러보던 중 민수는 먼지가 두껍게 쌓인 피아노를 발견했다. 피아노는 상당히 오래된 듯 보였고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기분을 주었다. 무모해지기 시작한 민수는 피아노 앞에 앉아 무작정 아무 키나 눌렀다. 첫 소리와 함께 갑자기 문이 쾅 닫혔다. 친구들은 비명을 지르며 불안해했지만 민수는 기묘한 기운에 사로잡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지는 방 안, 갑자기 피아노 뒷부분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정체불명의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모두 겁에 질려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쳤다.
그러나 집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그들의 발이 멈춘 것은 냉기가 가득 찬 거실 안에 붙박이처럼 박힌 모습 때문이었다. 누군가의 시선이 집안을 가득 채운 듯한 기분, 그리고 점점 더 또렷해지는 발소리가 다가왔다. 그들은 주변에 있는 물건을 집어들고 최대한 방어 태세를 갖추며 경계를 폈다. 그 순간 갑자기 그들이 건너려던 계단 아래에서 무언가 재빠르게 움직였다. 너무 빠른 속도에 다들 무엇이 움직였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다. 다만 저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끼며 저것이 과연 인간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상상할 수밖에 없었다. 민수는 정신을 차리고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그의 발목이 잡힌 듯 움직일 수 없었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다시금 문이 쾅 열렸다. 친구들 중 하나가 소리를 지르며 무작정 민수를 끌어당겼고 민수는 그 끌림에 의해 겨우 움직일 수 있었다. 그들은 집을 나와 정신없이 달렸다.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떨렸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계속해서 달리고 또 달렸다. 그날 이후 그들은 다시는 그 집에 가질 않았다. 개중 일부는 마을을 떠나기도 했고 무엇보다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을 잊으려 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그날 밤 그 집에서 보았던 검은 그림자와 기묘한 기운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가끔씩 그날 밤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누군가가 뒤따라오는 발소리와 함께 희미하게 들리는 피아노 소리가 가슴 깊이 메아리친다. 언제나 같은 곳에서 같은 상황에서 꿈과 함께 두려움은 다시금 시작되곤 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공포 썰이 떠돌고 있으며 그 중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대학 시절 자취를 시작한 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대학에 합격한 후 나는 부모님 곁을 떠나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다. 학교 근처에 위치한 오래된 빌라를 얻었는데 가격이 저렴한 대신 아파트들 사이에 끼어있어 외진 느낌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외진 장소가 오히려 공부하기엔 좋을 거라 생각하며 신나게 짐을 풀었다. 그날 밤 첫 이사를 마치고 홀가분한 기분으로 침대에 누웠다.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의자나 책상 같은 것을 끄는 듯한 소리였다. 새벽에 이사를 하는 건가 의아해했지만 곧 생각을 접고 다시 잠에 들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다음날 밤에도 그 다음 날에도 계속되었다. 반음이 좋지 않아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걸까 싶어 그냥 넘기고 말았다. 일주일 뒤 다른 학생들과의 모임에서 우연히 같은 빌라에 사는 형을 만났다. 그렇게 형과 이야기를 나누다 자연스레 빌라 이야기가 나왔다. 너도 그 소리 들었어? 그 형이 물었다. 새벽에 나는 그 소리요? 네, 뭐 별 신경 안 써요. 신경 쓰는 게 좋을걸. 사실 나도 궁금해서 그 소리의 정체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형의 이야기는 어쩐지 섬뜩했다. 몇 달 전부터 빌라에서 자주 들리던 그 소리가 실은 수년간 이어져 온 미스터리였다는 것이다. 소리가 나는 층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상하게도 그 층에 방이 원래 없었다고도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지만 현실적으로 신속하게 이사를 가는 건 불가능했다. 나는 그 후로도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일부러 음악을 크게 틀거나 TV로 소음을 덮었다. 그러던 어느 날 끝내 잊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세차게 부는 밤이었다. 밤새 공부하다 지쳐 간신히 잠들었는데 새벽 3시쯤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침대 곁에 둔 컴퓨터가 켜진 건가 싶어 불을 켜보니 내 컴퓨터는 꺼져 있었다. 그제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음악은 결코 내 방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다. 소리를 추적한 결과 그것은 창밖에서 들려왔다. 멍하니 창을 바라보던 그 순간 창문 너머로 흐릿한 형체 하나가 보였다.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고 눈을 비비며 다시 바라보았으나 이미 그 형체는 사라지고 없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 물을 한 잔 마시려고 부엌으로 갔다. 어둠 속에서 찬장을 열었는데 찬장 안에는 내가 본 적 없는 오래된 책이 한 권 있었다. 아무 기억도 없던 그 책을 어떻게 여기에 두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 없었다. 책을 펼쳐보니 서늘한 바람이 일어났다. 오래된 종이에서는 알 수 없는 문자가 적혀 있었다. 그 후로 더욱 이상한 일이 많이 생겼다. 잊고 있던 책이 방 여기저기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혼자 있을 때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듣는가 하면 새벽이 되면 볼 수 없는 방문객이 찾아오는 느낌이었다. 괴기하고 불길한 일들이 이어졌지만 어쩐지 그 방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그 빌라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이웃 아주머니에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빌라가 지어지기 전 그 장소는 작은 공연장이었다가 알 수 없는 화재로 소실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소문에 따르면 그 화재에서 죽음을 맞이한 한 음악가의 혼이 여전히 이곳에 머물러 있단다. 그 이야기 이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했다. 나는 더 이상 불안한 느낌을 받지 않게 되었고 그로부터는 오히려 그 음악이 들릴 때마다 그 음악가에게 경의를 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내 대학 생활 내내 그는 언제나 그곳에 존재했고 나를 지켜주는 존재로 남아있었다.